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AI 목소리라 분위기보다 좀 뜨네요. 선생님, 예, 남녀가 서로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나요? 저도 궁금해요. 서로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왜 나중에는 왼수가 돼서 헤어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은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의 운이 변하면요. 어제까지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겠다고 딱 붙어 다니던 이 두 사람이 운이 변하면은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서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그런 권태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운명적인 헤어짐의 아픔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운명적인 만남이 운명적인 헤어짐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진짜 변하나요? 에이,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변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운이 변하면은 두 사람 사이에 좋아하던 심리적인 감정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왜 운이 변하면 좋아하는 감정에도 변화가 생기나요? 쉬운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운이 변한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따뜻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시원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몸과 마음이 쭉 끌려가게 돼 있고요. 계절이 변하듯이 운이 변해 내 에너지가 차가운 에너지로 변하게 되면은 이제는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몸과 마음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름에는 차가운 얼음이 들어간 아이스 커피를 시원하게 그냥 꿀꺽꿀꺽 마시고 싶고요. 겨울이 되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몸을 녹이고 싶어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좋은 운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운이 변한다는 거죠. 좋은 대운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나오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운이 변하면 좋아하던 사람도 이유 없이 싫어질 수가 예. 있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결혼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정도면은 뭐 몇 개월 살다 그만둘 생각으로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할 정도면은 평생 같이 살아도 나와 어느 정도 잘 맞을 거야. 뭐 100%잘 맞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라고 생각해서 결혼하게 되겠죠? 맞죠?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운은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결혼운도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잘 살던 사람에 대한 감정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직도 나와 잘 맞는 사람으로 느껴질까요? 이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에휴 저 왼수 왼수 하면서 그냥 참고 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분들은 헤어지는 거고요. 또 바람피는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이 변하면 다 헤어지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궁합도 잘 맞고 운의 흐름도 잘 맞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분들 진짜 전생에 무슨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 같은데 그냥 축복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요. 서로가 이제 성격도 잘 안 맞고 그리고 꼴도 보기 싫어진 시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이상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눈에 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게요. 권태기에 접어들면 얼굴도 보기 싫어질 텐데 이분들에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특징이라도 있었나요? 물론
여러 가지 처세술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분들에게서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두 사람이 운이 변하기 전에 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들면은 헤어지기 힘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친구들이 잠깐 사귀려고 만난 사람과 정이 들면 진짜 고민 많이 하게 된다고 해요. 정든다는 거 진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으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있었고요. 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맞는 시기인데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감싸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야 정이 들 수 있을까요? 이거 연애 심리학이나 아니면 생활 심리학 책 같은 거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위험한 사건이나 사고를 같이 경험하던가 아니면은 어려운 시기를 둘이 같이 극복해낸 추억에 있을 때 정이 든다고 하고요. 또는 특별하고 재밌는 이벤트나 아니면은 둘만의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쌓이고 쌓이면은 정이 든다고 합니다.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나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흔들다리 같은 것을 같이 경험하라는 것도 같은 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둘이 손 꼭 잡고 같이 자주 보라는 것도 같은 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이 들면요. 정이라는 끈끈한 접착제가 두 사람을 딱 붙여놓고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사람이면 정들기 전에 빨리 헤어지라고 하는군요.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말 괜히 나온 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요.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냥 친구요? 예, 다른 부부 같으면은 부부싸움이라도 한 수십 번 났을 그러한 주제인데 이 사람들은 에이 그냥 모모 같은 인간하고 그냥 넘어가요. 굉장히 쿨해요.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사람으로 개조하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서로가 싸울 일도 없고요. 오히려 팀워크가 좋은 그냥 한 팀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분들 보면요. 그럼 두 사람이 친구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친구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들을 보면은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식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욕쟁이 할머니가 와서 여러분한테 욕을 막 해요. 화가 나요? 욕쟁이 할머니가 욕하는 거라 화가 안 나겠죠.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웃음이 나오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막 욕을 해요. 그러면요? 화가 나겠죠? 그렇죠. 감정이 올라와서 화가 났을 겁니다. 욕쟁이 할머니는 욕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쟁이 할머니가 와서 욕을 하면은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 화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들끼리 하는 말 있죠? 쟤는 원래 저러잖아. 쟤는 옛날부터 그랬잖아. 제가 그 짓거리 안 하면은 죽을 때 되거나 어디 아픈 거야. 상대방을 그냥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운이 변해도 오랜 친구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은요? 예, 세 번째 특징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능력이 뛰어난 부부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른 부부 같으면은 싸울 때 막 목소리도 커지고 어떤 분은 막 물건도 던지고 동네방네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얼굴은 빨개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건지 토론을 하는 건지 구별이 안 가요. 서로가 잘 안 맞는 시기인대로 자기의 입장과 자기 의견을 상대방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말싸움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과 내 의견을 조율하려는 그런 노력이 들어간 대화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말빨이 좋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말싸움으로 이기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말싸움에서 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원한이 쌓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는 헤어진 남자친구와 싸우고 나면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억울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저녁에 막 자기 전에 내가 왜 그때 이 얘기를 안 했을까?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바보같이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그래서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 준 다음에 내 의견과 내 입장을 상대방한테 말하고 서로가 의견을 좁히려는 그런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한 것이 문제였군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한테 너, 당신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을 어린애 취급하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상대방을 밀어내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나와 우리라는 표현과 내가 힘들다는 표현을 쓰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대화를 해야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 말 안 해, 말하기 싫어 하듯이 대화를 회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전에 헤어진 남자도 저를 어린애 취급을 해서 같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요.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과거지사를 끄집어내서 너도 나한테 이런 적 있잖아. 너도 나한테 잘못한 거 많잖아. 이런 거 갖고 뭘 그래? 그렇게 쫀쫀하게 왜 그래? 하는 식으로 이런 상황을 모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얼른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맞아요. 헤어진 남자친구도 진짜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점점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땐 얼른 사과하고 인정해야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점점 신뢰감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운이 변하면은 그동안 잘 지내던 사람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계시다면은 아까 말한 정들이 작업을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은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서 운이 변해도 두 사람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운이 변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저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